탈북을 왜 어떻게 하게 됐죠? 그냥 그 사회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 이후로 좀 크게 바뀌긴 했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아빠를 맡게 됐는데 그분이 러시아에서 한 10년 정도 사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던 분인데 러시아 사람에게 이제 집을 지어줬는데 돈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싸우다가 그분이 신고를 해서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니까 북한 국가보위부에서 와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본의 아니게 러시아에서 10년,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내신 거겠죠. 아마 네네. 3년 정도 원래 나가서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친구한테 그러니까 맡겨둔 상태로 그냥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와서 국가보위부 감옥에 1년 정도 갇혀 계시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영양실조, 뭐 병보석으로 이제 풀려났었거든요. 네. 그 아빠를 이제 어머니가 친척분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저한테 많이 주신 거죠. 이제 제가 나무하러 갔다 오면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였죠. 너같이 젊은 애들은 공부를 잘하면 돈을 주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왜 여기서 쏟고 있냐 이제. 저는 사실 그때 거의 반신반의하긴 했었는데 새아버지랑 3년을 살았거든요. 네네. 그 3년 동안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제가 봤던 드라마나 어떤 제가 아는 그 자유아시아 방송이나 어떤 정보력들을 다 긁어 모아봤을 때 적어도 좀 기회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잠시만요. 자유아시아 방송 RFA를 들으셨어요? 네, 저희 집에 그 흑색 TV가 있었는데 네. 오후 5시쯤만 되면 그 중국 채널 같은 거 잡고 하면 가끔 이제 그 북한 노래 선인장수 뭐 잘 가거나 네. 그런 노래들을 뭐 군대 가서 허약거리지 말고 돌아오는 식으로 개사해서 그런 노래도 방송이 되기도 하고 네. 가끔 뭐 쿠바에 관련된 어떤 얘기들도 해주고요. 뭐 김정일 일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몇 번 들었었습니다. 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안 믿었죠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드라마도 좀 봤었고 네, 드라마는 많이 봤어요.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주로? 태양을 삼켜라라고 네네. 2009년에 나왔던 건데 그 배우 지성님이 연기한 건데 대문자 T라서 네네네. 그 MZ처럼 얘기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웬만해서 다른 사람들 다 울고 있을 때 전 막 웃고 있고 해서 좀 네. 이상한 애 취급받고 하다가 그 드라마를 봤는데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네. 한 2번 정도 울었거든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1년 동안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막 대사들을 외울 정도로 네. 봤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약한 모습 보이면 남의 먹이가 된다라든가 네. 뭐 그런 대사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주인공이 고아로 태어났지만 아프리카에 막 용병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살인자 누명을 쓰면서까지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는 스토리여가지고 대학도 안 나오고 고아의 신분에서 성공하는 그 스토리가 되게 임팩트 있게 저에게 이제 다가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드라마는 이제 많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보단 좀 잘 사는 곳이고 노력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나가서 몸을 때워서 일을 하면 그날 일한 거는 돈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깨달았네요. 저희는 좀 내륙 지역이어가지고 좀 다른데 해산 쪽 사람들은 어때요? 좀 많이 중국이랑 이런 밀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내륙 지역 사람들보다는 많이 깨어 있죠. 예전에 제가 막 북한에 살 때 들었던 얘기로는 뭐 그 중앙당 간부들 입에서 뭐 해산수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본주의 황색바람에 물젖어 있었다 보니까 그게 만약 김정일의 고향에 있는 뭐 해산시가 아니었더라면 없어지지 않았을까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많이 이제 변질되어 있었다. 그래서 뭐 공개 재판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은 어릴 적에 그 공개 재판 같은 것도 많이 봤을 거고 공개 처형도 본 적 있어요? 처형은 못 봤어요. 공개 처형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한국 드라마나 이제 방송을 많이 봤었고 그러다 탈북을 딱 하게 된 결정적인 뭐 요인은 뭐였어요? 제가 그 22살 되던 해 설날이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앞길이 캄캄한 그 느낌이 여느 때보다 더 크게 다가왔었고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크게 또 와닿았던 것 같긴 합니다. 잘 나가는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잘 나가길래? 뭐 친구 중에 뭐 그 양강 도당에서 지도원으로 일하는 친구들이나 뭐 아니면 거의 대다수가 의대나 뭐 어떤 대학생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 잘 만나서 운전을 하고 다닌다거나 그런 친구들 볼 때 저는 이제 여기서 살면 평생 급여도 못 받는 어떤 노예처럼 일만 하는 노동자로 살겠구나. 아버지 인생을 반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닌다. 한국에서는 운전하고 다니죠? 네.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북한에서는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특권으로 이제 작용하는 근데 거.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긴 한데 네. 원래 키우는 강아지도 집이 가난한 걸 탓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모님을 탓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네요. 그게 아니라 그 의도가 무슨 의도인지 네. 충분히 잘 전달이 됐습니다. 왜냐면 북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돈보다 네, 권력이고 맞습니다. 토대다 보니까 그게 네, 중요합니다. 그게 출신 성분이죠. 출신 성분. 네. 타고나기를 그렇게 좋게 타고나야 북한에서는 인정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는데 그렇죠. 저도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네. 저도 이제 놀랐던 게 태어나 봤더니 저희 집에 간부 단간부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조상 중에 아, 보면은 다 그냥 밑에 바닥에서 충성분자들 네. 밖에 없어요. 다 당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높은 간부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내가 내 대해서는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높은 간부가 되든지 뭘 하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탈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 얘기 중에 듣다가 느낀 건데 저는 네. 또 집안의 반대로 토대가 좋아가지고 제 할아버지가 이제 김일성 이름으로 표창장도 받고 네. 도당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조금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도당에서 일하면 좋은 데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네. 네, 그랬죠. 뭐 근데 제 인생은 이제 아버지로 인해서 많이 꼬인 부분이 네.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본 모습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훈장들을 막 망치로 두드리고 불로 지져가지고 술 바꿔드시던 모습만 봐가지고 그쵸. 그 권력도 돈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다 2015년에 뭐 탈북 아, 준비를 좀 했나요? 15년 12월쯤에 네. 그때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한국에 친척도 없고 아무런 어떤 루트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제가 가진 경험이라고는 중국에 몰래 건너가서 일을 해본 이제 그러니까 강을 건널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혼자선 갈 수 없겠구나라는 게 그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 저랑 처지가 비슷한 친구를 물색을 해가지고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공개 재판 받고 보이부에서 고문을 좀 받다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먼저 마음을 오픈을 했죠. 이제 여기서 더 못 살 것 같고 언젠가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때 이제 얘기하면 함께 가주겠냐 했더니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둘이 마음을 모았고 그러면 우리 둘 다 각자 이제 나만의 친척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압록강을 건너주면 그 사람의 친척이 우리도 데려다 주겠고 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을 여기 누나가 와 있는 친구를 찾고 저도 여기 외삼촌이 와 있는 친구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강을 넘을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그때 저는 했던 생각이 이제 그때 이제 막 의리에 죽고 막 그런 시대다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택한 친구가 이제 넘어왔는데 못 데리고 갔을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친구에게 괜히 미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가 택한 친구가 만약 일이 안 돼서 성공 못 하더라도 친구를 원망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친구랑 셋이서 강을 넘기로 한 거죠. 이제 강을 넘기로 했는데 그 둘만 먼저 강을 넘은 거예요. 5월 18일 날인가. 네. 그리고 저는 그날 강을 못 넘어가지고 네. 그 해산에서 강을 건너는 게 아니고 해산에서 한 60리 정도, 네. 15km 떨어진 보천이란 곳 있잖아요. 네. 보천보전 네. 한 거. 알아요. 그곳으로 건너기로 해가지고 네. 저는 조금 늦게 도착해서 강을 못 건넜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그 이틀 동안이 한 20일까지는 마음의 동요가 갈까 말까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럼 따로 탈북을 한 거예요? 아니요, 먼저 건너와서 기다렸죠. 중국 네. 산에서는. 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뒤에 네. 26일 날에 다시 넘어간 거죠. 이제. 만났어요, 중국에서? 네, 중국 산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요? 네. 그럼 그 친구들은 중국 산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중국 밀수짐을 지고 건너오는 사람들 속에 섞여 건너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노동력을 팔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산에 몰래 네네. 불법 월경으로. 그들 무리 속에 섞여서 있은 거죠. 이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일주일 뒤에 다시 건너와서 전화를 해가지고 중국 핸드폰으로 그 친구가 저를 데리러 와가지고 만났죠. 이제 완전 극적으로는. 네. 그리고 그러면 중국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그렇게 넘어와서 만나고 나서 바로 저희는 도망칠 계획부터 세웠거든요. 네네. 어차피 그 물주가 있잖아요. 네. 이 친구만 데리고 넘어왔으니까 그 누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고 막 이제 있었는데 그 친구만 온 거예요. 저희 안 데리고. 그래서 네.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 세상에 믿을 놈 없고 저 혼자뿐이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북한에도 못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냉정하게 머리를 굴려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하다가 제 친구가 그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어차피 브로콜만 나려면 그 도로에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장백 시내 쪽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도 산에서 일을 좀 했었으니까 예전에 길목에 먼저 나가 기다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진짜 쉬지 않고 달려서 길목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포기하고 사실 누워 있었거든요. 네. 오후 2시쯤에. 근데 그 산에서 저를 부르고 다니고 그 친구가 막 찾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네. 그 친구가 이제 기다려줘가지고 한번 목숨을 빚졌죠 결국. 그럼 그 친구도 한국에 왔나요? 네, 와가지고 지금 결혼하고 그 친구도 부모님 다 모셔오고 네. 네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북할 때 어머님한테는 이제 탈북한다고 얘기를 했나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고 나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제가 먼저 가가지고 늦어도 3년 안에 소식을 보낼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무조건 모시러 오겠다고.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도 이제 말씀드렸죠. 어머니 잘 모시고 계시면 꼭 같이 모셔가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고 네. 그때 어머니 반응은 어떠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부모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제가 그때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네. 어머니는 괜히 죄책감이 드시는 게 본인이 돈을 못 벌어서 아들을 대학에 못 보냈다라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 앞길이 뻔히 보이니까 잡지도 못하고 가라고 떠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15년 12월부터 준비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탈북은 16년 5월에 했고요. 그래서 그 한 5개월 되는 기간 동안 매일 제가 자다가 눈 떠보면 어머니가 새벽에 계속 울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독해져야 된다. 그냥 그 생각만 하면서 스스로. 그럼 그렇게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친구들과 이제 막 극적으로 이제 막 그런 가정들을 네. 거쳐가지고 결국에 해결이 돼가지고 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한국 가게 됐고 기독교선이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그 칭앙도라는 곳에 이동해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 받고 그 선교사님들과 계속 싸우면서 지내다가 이제 라오스랑 태국 거쳐서 이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분들이 한국 분들이었어요? 네, 선교사님들? 네. 그러면 처음 기독교를 접했을 때 어떠셨어요?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이제 네. 사실 역사책에서 몇 번 그 선교사 얘기들을 봤었어가지고 놀랍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좀 의심이 많이 컸어요. 그냥 안 기쁘겠구나 네. 그 생각하고 이제 사실 그랬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만 엄청 잘 챙겨주셨거든요. 네, 남자분이셨는데 막 장 봐 와가지고 요리도 잘 해주시고 이제 강요도 그분은 안 하긴 했어가지고 네, 강요를 안 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 나서 그분의 꼬드김에 다시 뉴질랜드를 가게 됐었던 거죠. 이제 나중에. 그래요? 네. 목사 후보로 키우려는 마음을 모르고 이제. 목사님으로 뉴질랜드도 다녀왔구나?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3개월 정도를 이제 성경 공부하고 성경 네, 공부하고. 이동하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에는 한 4개월 정도? 네. 예, 그렇게 있다가 남들 다 오는 라오스, 태국. 태국. 네. 남인성소 2개월 있다가 네. 예. 국정원에 들어가고 이제 뭐 조사 3개월 받죠? 네. 그리고 하나원 또 3개월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가 몇 년도였죠? 17년 2월 22일. 네. 북한을 떠난 지 한 1년 만에 네. 한국으로 들어왔네요? 네, 딱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유를 찾는데 빠진 시간이. 어땠어요? 한국 국정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사실 한국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은 그 3개월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그 기독교 선교사님들한테서 어느 정도 전해들은 바는 있어가지고 그리고 드라마 영향도 조금 있었고요. 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중국에서 봤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을 꽃밭으로 만들겠고 뭐 네. 북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발언 같은 것들 그런 게 기억에 조금 남았었고 네네네. 그랬다가 제가 이제 탄핵되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북한이 다시 쳐내려올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철없는 생각이긴 한데 네네. 조금 그런 걱정들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나라 걱정 좀 많이 했군요. 네, 그때는 막 열정이 좀 넘칠 때여가지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와서 뭐 했나요? 처음에 저는 하나원 나서 일주일 정도 그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에서 그 기초교육 같은 거 봤잖아요. 적응교육 같은 거. 그거 마치고 바로 대안학교, 여명학교, 남산타워 밑에 네네. 있었던 거기를 이제 입학을 했죠. 고3에. 그때 막 시험을 봐서 겨우 붙어서 고3을 원래 고3에 바로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네네네. 대학에 갈 거고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커가지고 그때 마음은 하나원 나면서 다짐은 그거였죠. 이제 어떻게든 큰 사람이 돼서 네.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해야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네. 모셔올 수 있다. 네. 이제 그래서 방법으로 저는 이제 공부를 택했었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공부하던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교사님이 뉴질랜드로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그 반기문 회장 뭐 유행 그런 거 보여주면서 네. 막 영어는 필수다. 막 네.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한국 나온 지 3개월 만에 뉴질랜드로 갔죠. 이제 다시. 네. 그때가 17년도였죠? 네. 17년 6월 1일 날 제가 요 얘기를 제가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7년도에 이제 대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